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탈리아 여행 브이로그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이죠. 근데 제가 저번에 라이브 할 때 어떤 나라가 가장 좋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이탈리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이유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고정! 제가 조금 신났어요, 오늘. 나도 몰라. 이유는 몰라. 그냥 이런 날이 있어요. 기분 좋은 날. 사실 이탈리아 여행이 별로였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 날씨, 음식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결정적인 요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탈리아의 땡땡땡 때문이었습니다. 뭘까? 바로 사진빨 때문이었습니다. 사진빨! 이탈리아는 정말 유명한 관광 국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럽 하면 이탈리아를 떠올리고 이탈리아를 제일 먼저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인터넷에 이탈리아의 이쁜 사진들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탈리아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에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진빨이 잘 받는 나라예요. 사진빨이 잘 받는 나라. 이쁘니까 사진빨이 잘 받아. 근데 사진빨이라는 말은 실제로 보면 그 정도의 사진빨만큼의 감동과 아름다움이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설명할 테니까 계속 봐주세요. 인터넷에 유럽 여행의 이상과 현실 해서 이런 사진들이 보이시나요?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녀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이탈리아 사진은 정말 아무도 없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채광과 좋은 날씨에 찍혀져 있는 걸 보는데 실제로 내가 마주하게 되는 그 모습은 사람들 엄청 많고 그래서 어떻게 발 디뎌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둘째 치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이탈리아가 두 번째였고 이렇게 멋진 문화유산과 건물을 나 혼자만 본다는 것도 엄청난 욕심이죠. 다 같이 봐야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을 많이 신경을 쓰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멋있는 거 있으면 잘 이렇게 즐기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잘 신경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빨, 내가 그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면서 기대가 여기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꽉 차 있었는데 이게 보여지는 게 그 아름다움의 감동이 아니니까 너 포토샵을 얼마나 했었던 거니? 라는 말이 나오는 아름다움이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사진빨에 속았을 때의 섭섭함. 내가 사랑했던 이탈리아는 사진빨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 완벽한 날씨에 그 감성적인 필터에 장인의 손길로 리터칭한 그 포토샵의 사진들. 그걸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쁘긴 한데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탈리아가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9년 전인가? 네, 9년 전에 로마를 기점으로 로마 아랫부분을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좀 실망을 했어요. 그때는 진짜 너무 더웠거든요. 진짜 이탈리아 여름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의 여름보다 심했어요. 아마 이탈리아 여름에 여행하셨던 분들은 저랑 진짜 동감을 하실 텐데
아, 날씨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내가 느낄 수가 없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보다는 피렌체, 베네치아 여기가 이뻤다고 하는 거예요. 그니까 막 또 다시 그 기대가 막 부풀어 오르면서 로마에 대한 기억도 살짝 미화가 되는 거죠. 맞아, 그땐 너무 더웠어. 생각해보니까 로마 이뻤던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미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를 가기 전에 멕시코에 있었는데 멕시코에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건축물 뭐 이런 것이 없어서 뭔가 그게 대두되면서 더 아름답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해서 마주한 이탈리아는 마치 포토샵으로 완성된 인터넷 얼짱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하긴 한데 방학 때 만날 정도는 아닌 그런 친구. 뭔지 아시죠? 그때 당시에 막 싸이월드로 소통하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 이쁜 여자들이 더 좋아해요. 너무 이뻐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이쁘냐? 아, 내 친구 너무 이쁘다. 엄청 막, 아,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그 친구를 보러 갔죠? 그래서 딱 봤는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포토샵을 너 했던 거냐. 근데 진짜 그 허무함. 그때의 그 감정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사진빨이라는 게 뭐 이제 다 아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매번 또 속는 건 왜이죠? 진짜 나는 정말 너무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너무 이쁘고 사진빨이고 다른 것들도 이제 괜찮으면 아이 내가 속았지 하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게 피렌체에 단체 관광객이 엄청 많아요. 중국인 관광객들 막 그래가지고 깃발 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다 식당들은 다 투어리스트 위주의 식당들 가죽 파는 사람들은 한국 발음 엄청 좋아가지고 이쁜 언니 보고 가라고 막 그러지.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배신감이 그 상황에서 더 커지는 거지. 저는 여행할 때 이제 어떤 그 한 나라의 최고의 가치에 중점을 둬서 다른 게 단점이 있으면 좀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서도 못 볼 그 대자연인데 사실 물가도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찾기가 힘들어요. 저는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의 최고의 가치인 대자연이 그렇게 좋으니까 이 모든 단점들이 상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이탈리아의 최고의 가치,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문화유산들, 그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니까 이게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이 피렌체의 아름다움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이 있는데, 김태희 팬분이시라면 절대 듣지 말으시고요. 김태희 팬이 아니신 분들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피렌체의 그 이쁨을 김태희의 이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쓴 글입니다. 이탈리아의 5월은 싱그러웠다. 5월에 이쁘지 않은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 싶지만 이탈리아의 5월은 이뻤다. 그런데 그 이쁜 게 뭐랄까? 김태희 같은 이쁨이랄까? 이쁘긴 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라고 감히 그녀의 면전에 대고서는 말 못하지만 친한 친구한테는 내 취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쁨이었다. 그러다가 오히려 소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 마음이 살짝 동하게 되는. 이탈리아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았다. 오직 나만 이쁘다. 내가 이쁘단 걸 모르면 네가 이상한 거지.
내 잘못은 아니야. 사람들이 다 나 이쁘다고 한다고. 뭐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느낌이라 그 아름다움 앞에서 괜히 콧방귀를 뀌게 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평범한 건물들을 보고서야 아, 너 참 이뻤구나. 라는 잔상이 남는 이탈리아였다. 내가 뭐라고 네 아름다움에 대해서 왈가왈부했을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거만했던 생각들을 주워 담고 싶어지기까지 했다. 마치 김태희가 우리 옆집에 살아서 평범해 보였던 그런 착각? 그런 느낌? 근데 그래도 역시 내 스타일은 아니야. 뭐, 난 그렇다고. 이쁘면 다냐?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니까 저는 그 아름다움이 뭔가 너무 지나치고 잘난 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이제 많은 지역을 지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멋있다, 아우 정말 찬란했다 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불편한 마음? 우리나라 역사가 지배한 역사보다 지배받았던 역사여서 조금 그런 마음이 가져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태도와 조금 겹쳐지면서 더 그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이탈리아 사람들의 너무 큰 자부심? 네? 뭔지 아시나요? 그 피렌체의 아름다움이 저한테는 살짝 질리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진짜 그 아름다운 피렌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정말 개인적인 소감이니까 조금만 그냥 존중해 주시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피렌체를 제일 많이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후기를 봤는데 피렌체는 11로도 부족하다.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부족하다 라고 해서 박물관이랑 미술관 리스트를 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렌체에 진짜 질릴 때까지 있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뉴욕이랑 런던을 여행하면서 그 미술 작품에 흠뻑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렌체에 가면 진짜 그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보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르네상스 작품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작품들만. 제가 런던, 영국에서 그 작품들을 질리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작품들을 넘나들면서 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피렌체에서는 아침에도 르네상스, 점심에도 르네상스, 저녁에도 르네상스, 내일도 르네상스, 어제도 르네상스, 그 다다음 날도 르네상스. 뭔가 소고기가 맛있지만 소고기를 10일 내내 먹는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근데 이미 내가 소고기를 10일치를 사놓은 거야. 그래서 돈을 다 썼어.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걸 다 먹어야만 해. 그래서 막 억지로 맛있는 걸 먹지만 사실은 이미 내가 그 소고기가 질려진 그 느낌. 뭔지 아실 것 같나요? 게다가 제가 볼 게 많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피렌체 3일 동안 그 피렌체에 있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을 다 가볼 수 있는 그 표를 샀었거든요. 그니까 이제 더 마음은 급하죠. 그니까 더 찬찬히 못 보고 그 3일 안에 많은 걸 봐야지 라는 마음에 막 진짜 거기를 여유 없이 막 다녔거든요. 그게 정말 멋진 곳을 그렇게 여유 없이 더 다니니까 약간 체했던 것 같아요. 네, 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소고기를 먹고 체했다.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피렌체 이후로는 엄청나게 이탈리아를 사랑하게 돼요. 사실
근데 이탈리아 자체가 좀 별로였다고 한 이유는 사실 제가 피렌체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오래오래 있으면서 그 르네상스 문화에 푹 빠져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망을 하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이탈리아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제 그때의 감정이 약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피렌체 이후로 내 기대감을 또 낮추고 나서 또 다른 도시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토스카나 지방 정말 좋았고요. 피사도 좋았고 칭퀘테레도 좋았고 베네치아도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탈리아 여행 재밌는 영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 조금 이탈리아 여행이 별로였던 짜잘짜잘한 이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nlight, love heart.